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0.57% 상승을 하면서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3,006.41포인트 선에서 장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은 0.43% 강보합권으로 상승을 하면서 1,007.86포인트 선에서 장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 1,872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 특히나 개인이 1,692억 원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은 500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기관과 외국인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이 571억 원, 외국인은 100억 원의 매수 우위 나왔고요. 개인은 55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주 목요일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3부까지 네네네. 네, 함께 해주시죠. 오늘 행커칩을 해주셨네요. 네, 그런가 봅니다. 네. 행커칩 아닙니까? 아니면 디자인인가요? 네, 뭐. 예쁜 옷을 입으셨네요. 저는 전문가님께서 행커칩을 꽂으신 줄 알고 오랜만에 이게 한껏 멋을 부리셨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네. 행커칩이 아니고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유로스타님과 오늘 함께 하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7856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 주식님께서는 친절하고 자상하신 유로스타님 본반 봐야죠. 유로스타님,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 주식님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일주일 만에 만나 뵙는 거네요. 호하이용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님께서는 본방사수요 라고 7시에 딱 보내주셨고요. 남변님께서도 시작이네요. 본방사수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시작 전부터 이렇게 방송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담담님께서도 간만에 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담담님. 네,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국내 증시 한 곱이 넘겼다라고 오늘장 한 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장 초반부터는 하락세 보였는데 장 막판에 빨간불로 소폭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오늘은 그래도 미증시의 이 불확실성 해소 속에서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좀 괜찮을까요? 어떠세요? 일단 지금 지난번에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일단 3,000선을 일단 계속 유지하는 게 그나마 일단 좋은 거라고 올라가지 못하면 일단 3,000선이라도 계속 좀 지켜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다행히 3,000선 위에서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나마도 일단 다행이고 좀 마음 같아서 일단 빨리 3,050선 돌파해서 위쪽에서 좀 끝난다면 참 좋겠는데 해서 계속 좀 3,000선과 3,050선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FOMC 결과도 일단 나왔고 또 이제 뭐 금리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날 조금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해소가 돼서 일단 결과가 나와서 일단
다행이다 일단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쨌든 일단 계속해서 3천선 위에서만 일단 지켜준다면 그나마도 일단 국내 증시는 계속 좀 다행이다 싶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3천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증시 3천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3천선 무너지면 다시 또 2,900이나 2,850선까지 또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또 지지 못 받으면 더 그러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약간 이렇게 계속 조정이라도 주면서 크게 조정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 버텨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말 이슈라도 하나 주면서 좀 3,050선 넘어가는 게 그나마 지금에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좀 연말까지 좀 3,050선 좀 넘어가길 바랬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좀 계속 연말도 일단 15일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버텨주는 쪽으로 일단 가는 쪽으로 일단 갔으면 네, 좋겠다. 버텨주는 쪽으로 시장이 버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전망에 대해서 악재가 사실 많은 시기거든요. 근데 악재가 지금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진 않았는데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안 좋을 전망인지. 사실 이게 어차피 예상 어느 정도 됐었던 거고 일단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 차트로만 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고 보이지만 또 언제 또 이게 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한마디로 날 것에 일단 것이다 보니까 언제든 또 악재로 만들어져 갖고 이제 뭐 그런 것으로 일단 인해서 차트가 또 무너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수긍을 한 거다, 일단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어차피 예상했던 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 일단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상과 완전 다르게 나타났고 좀 더 심하게 갔다면 적어도 2,950선까지 밀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 정도쯤에서 이제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연말까지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예. 이럴 장세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또 임해야 될까요? 이 주식 시장에. 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인가 그때도 지금 현금 확보를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가 현금 확보를 좀 다시 해놓은 반복되는 일단 좀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어느 정도 일단 보유하시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주식 매입 자금이 조금 많이 늘어났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인버스라는 그 하락 시에 수익 나는 거기에 어느 정도 해지 전략을 좀 한 10%나 20% 정도 해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매주 목요일에 유로스타님이 이렇게 올 때는 증시가 항상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항상 빨간불 켰는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빨간불의 사나이로서 역할을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참 좋았어요. 네. 항상 목요일에 좋은 걸까요? 네. 사실 목요일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거든요, 사실상요. 네. 사실 시청자님께도 제가 이제 맨날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사실 목요일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 선물이나 이런 것 좀 이렇게 옵션 만기라든가 네, 그렇죠. 동시 만기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신경이 매우 좀 많이 쓰이는 날이 일단 사실 목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록 웃고는 있지만 사실 좀 쉽지 않은 날이 목요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증시가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났고 지금 당장은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조금 그래도 30선이나 35까지 좀 올라가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약간 좀 올라가다가 초반에 좀 밀렸던 게 조금 아쉬움인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난 것만으로도 다 좀 시장이 좀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천선 위에 올라와서 안착을 해준 시장에 또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네, 빨간불의 사나이 계속해서 목요일날 빨간불을 켜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포스코 엠텍과 웰크론 한텍이네요. 포스코 그룹이 이 아르헨티나의 암호 개발 사업 추진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포스코 엠텍은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8,200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장중에는 8,870원 선까지 올라주기도 했었습니다. 7,000원에서 8,200원 선까지 올랐는데 웰크론 할텍은 어땠을까요? 4.19% 상승을 하면서 4,3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장중에는 장 초반에 급등세 나타내면서 5,000원 가까이 터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뭐 웰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많이 못 올라갔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단 포스코에 일단 직접적인 일단 그 그룹이다 보니까 진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같은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그 아르헨티나 그 호수 그 염호 호수에 일단 그 투자를 하면서 3천억 정도 일단 투자를 하면서 좀 그 호수의 가치가 35조 정도 일단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설명한 적이 설명이 있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고 그 이후로 오늘 또 다시 이제 9,500억 정도의 그 뭐 투자설에 있어서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정확히 일단 지금 오늘도 9,050원 넘지 못하고 일단 맞고 떨어졌는데 내일도 일단 이렇게 되려면 조금 수급적인 면이라든가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일단 보유 중이시라면 최소한 저점은 오늘의 저점인 7,400원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고점을 만약에 돌파된다면 10,000원대까지도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오늘 고점 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오늘 넘지 못한다면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뉴스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는 조금 오늘 좀 팔자세가 나왔고 개인이 또 매수를 받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사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중립적인 마인드가 좀 많이 강할 것 같아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네. 네, 웰크론 할텍도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포스코 엠텍은 좀 상승폭이 컸고 웰크론 한텍은 4%대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웰크론 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위쪽으로 떨어지는 장기 추세선을 일단 한번 그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선 정확히 일단 이 정도쯤 보신다면 조금 더 오늘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4,950원 정도 찍어줬다면 차라리 좀 차트 좀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청산하기가 좀 좋았을 텐데 아까 전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조금 부족하게 올라와서 떨어졌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부족하게 떨어졌고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반등을 했고 그래서 일단 차트 자체는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도 일단 수급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종목의 시총액이 시총이 일단 90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약간 이슈만 만들어내면 한번 좀 5,000원은 한번 돌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5,000원이 돌파되고 지지받는다면 차트가 일단 역배열어서 정배열로 돌아가면서 시세를 한번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료 자체 같은 경우는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계열에 좀 더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일단 같이 쉽게 상승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까지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살펴볼까요? 네. 네, 포스코는 0.5%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엠텍이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4%, 나머지는 포스코 케미칼 강보합권, 포스코 강판도 강보합권, 웰크론 한텍이 4.19% 상승을 하면서 포스코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포스코는 사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네.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도 일단 기관과 외인의 일단 수급을 보면 오늘 수급이 많이 좀 오전장이 좀 상당히 좀 활기차게 들어오다가 한 10시 좀 넘으면서 이제 수급이 다 빠지거나 좀 이제 흩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재료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수급 자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는 조금 제외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포스코가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일단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 재료면 한번 올라갈 만도 한데 조금 못 올라갔던 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27만
9,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는 반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일단 무너지지 않은 거에 일단 뭐 다행이다 생각하고 일단 재료 자체는 있으니까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재료 자체는 좀 컸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안 오른 부분에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기존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홀딩을 하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스코 엠텍과 웰크론 할텍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썬데이 토즈입니다. 자회사의 이 플레이링즈 자회사가 내년 NFT 시장에서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6.9% 상승하면서 썬데이토즈 29,4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7,500원의 시초가였고요. 장중에 29,9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7% 가까운 상승세 보여준 썬데이토즈. 내년에 NFT 시장 진출 소식 속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자회사 플레이링스는 또 게임 회사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선데이 토즈는 이제 이 게임 이름이 베어베어스 뭐 이제 이런 퍼즐 그러니까 신규 콘텐츠로 일단 하면서 친구들을 부탁해를 업데이트하는 일단 하겠다는 발표를 일단 오늘 16일째 하면서 좀 이제 그 인기몰이를 하면서 좀 주가에 좀 상승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고점이 29,000원대를 일단 돌파하고 좀 안착을 했는데 일단 수급적인 면만 받쳐준다면 그래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일단 현재 차트는 일단 정비율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좀 수월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면을 다 한번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역시나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올해 2021년까지는 보통이지만 내년부터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전망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요즘에 게임 산업이 일단 계속 저도 일단 눈여겨보는데 좀 나날이 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좀 많이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2년이 좀더 호전적일 것 같다. 일단 영업적인 이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 보유 중이라면은 아무래도 29,000원대를 돌파하고 일단 지지하는지 일단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돌파 후 유지를 못하면 다시 일단 23,000원이나 22,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그때는 한번 다시 또 담아야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유 중이라면 29,000원대를 유지하는지만 보시고 계속 홀딩하실 분에게는 일단 그렇게 일단 마인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는 33,000원과 35,000원대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썬데이 토즈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셨네요. 이 NFT 테마가 최근 지난달 초까지 굉장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조금 늦게까지 테마가 상승 여력이 있었는데 그래도 개별 이슈로 한 종목씩 또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썬데이 토즈도 에디팡을 출시했던 기업이었는데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체적인 게임주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뭐 플레이 위드 등등 이 NC 소프트나 펄어비스는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네요. 게임주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일단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고가에 형성돼 있는 그러니까 종목들은 약간 좀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삼성전자를 할지라도 한 번에 못 가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에서 경험하셨죠.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전망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저항받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시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도 비중 좀 줄여주시면서 이렇게 비중 관리만 좀 해주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주도 올라갈 땐 많이 올라가지만 아무래도 하락할 때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올라간다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일단 저항 부분에서는 비중 줄여주고 지지 부분에서 좀 담아주는 그래서 일단 차트 분석과 뭐 뉴스라든가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이렇게 통합적으로 일단 한 번씩 훑어보신다면 충분히 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조정 속에서 매수 위기를 또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 마이크론. 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나쁘지 않은 모양새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돼서 오늘 좀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좀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정배열로 딱 올라가다가 쌍바닥 정도 찍고 그래서 M 패턴을 딱 정확히 그리고 돌파하면서 이제 그 2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지금 상태에서 2만 2천 원과 2만 원대의 고점을 잡으면서 오히려 이제 오늘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내일서부터 조금은 조정을 주면서 조금 16,000원대까지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올라오면 좀 팔고 그리고 좀 내려가면 15,000원과 16,000원대를 좀 공략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그 수급 자체라든가 일단 검증이 일단 돼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이익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외국인과 수급 기간을 일단 봤을 땐 수급적인 일단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일단 신경 써서 매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일단 그 하는 이유도 아무래도 일단 그 뭐지 사업 자금으로 일단 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내면서 나중에 좀 더 큰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이 소식은 호재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네. 네, 여기까지 하나마이크론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펄어비스인데요. 이 국립박물관 문화재단과 MOU 체결을 했네요. 이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12만 4,1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는 12만 5,900원 선까지 장 초반에 급등세 보여주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일단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좀 더 좋을 것이다라고 또 전망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고 뭐 수급적인 거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봤을 때는 일단은 기사 내용을 일단 봤더니요 대한민국 문화유산의 뭐 가치를 높이고 관련 정보를 활용해서 일단 뭐 게임 콘텐츠 제작을 위해 뭐 이제 하겠다라는 이런 MOU 협약을 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의 좀 일단 관심을 일단 갖는 종목 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에는 딱 그렇다 하더라도 13만 원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면서 11만 원대까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펄어비스를 일단 보유 중이라면은 당장에는 위쪽 13만 원, 13만 5천 원대 가면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 11만 원대 내려오면 다시 비중을 좀 담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관리해주면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면 100이라고 했을 때는 13만 5천 원대는 한 30%나 40% 줄여주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담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가면서 이익도 실현하면서 뭐 배당 이런 그 이슈를 일단 다 가져가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눌렸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전망이 또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네요.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했을 때 펄어비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점 개념에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게임보다는 조금 약간 거기서 일단 지속적인 좀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네, 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토탈적으로 갈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편할 수 있겠죠. 네. 네, 어떤 게 좋습니다. 좋다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네. 네. 펄어비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나무기술입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속에서 이 내년 정책 수혜 전망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무기술 오늘의 종가 5.8% 상승을 했네요. 2,995원 선에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세 보였고요. 2,830원이었던 시초가가 3,175원 선까지 올라주면서 장 초반에 급등세가 거센 모습, 그 이후로 조금 횡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5.8% 상승을 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기사 내용 봤더니 민간 클라우드 예상 비중을 작년 1%에서 2024년 일단 10%까지 이제 그 비중을 올리겠다, 확대하겠다. 공공 부문에서도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등 뭐 이렇게 해서 우호적인 정책이 있을 거라는 뉴스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그 나무기술이라는 그 종목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향후 정책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나무기술이 일단 수혜주가 될 거란 예상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일단 분석을 봤더니 현재 상황에서 일단 그 10월 6일쯤 고점을 잡고서 지분한 그 주식왕 필살기 시간을 일단 사용했던 피보나치 수요를 일단 계산했더니 정확히 일단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일단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정확히 일단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다만 중요한 건 진짜 지난번 바로 앞전 고점이 3,150원대 그리고 3,200원대인데 역시나 정확하게 또 거기서 일단 싹 좀 맞고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걸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비중이 높다면 내일도 만약에 이 가격을 넘지 못한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당장보다는 일단 미래에 조금 그러니까 아까도 2024년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지금이 좀 기대 속에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나무기술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 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7856 꼭 입력을 해주신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전략으로 전문가님께서 글을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3부까지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현재는 1부입니다. 3부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매수가와 비중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니까요.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리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야미야미님도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고고식님께서는 본방사수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접근이 단타였는지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 생각이신지 자세한 이유 남겨주시면 조금 더 이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이유로 친구의 지인의 추천으로 들어간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사연들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미야미님께서는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야미야미님 하트까지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순서대로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BNC입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한국 BNC 상승폭 컸습니다. 8.1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장중에 29,30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고 가장 저점은 23,000원이었습니다. 네, 8.5% 상승, 8.15% 상승을 했고요. 27,200원 선에서 종가 형성된 가운데 매수가는 4만 원이에요. 비중은 10%. 최근에 이 코로나 19가 극심해지면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어제와 오늘 좀 상승폭이 거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이 종목을 들어갔다는 이유는 일단 아무래도 일단 좀 대박을 노리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실 싶습니다. 급등주로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일단 알고 들어갔으면 일단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그 위험성을 일단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근데 이미 벌써 가격이 4만 원대라서 일단 좀 물려 있으시네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차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청자님께서 일단 보신다면 지금 저항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일단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선 올라오면서 4만 원대 그리고 4만 8천 원대 그리고 일단 6만 7천 원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뭐 가급적이면 추가를 하지 말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2만 원과 18,000원대 여기서 일단 진입하시고 손절 라인은 18,000원 무너지면 17,000원을 꼭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짧게 걸고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약간 떨어지게 되면 또 추가로 들어간 것까지 손절을 좀 길게 주거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단 아까 전에 말했던 자리에서만 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갖다 물려 있기 때문에 4만 근처 그리고 4만 8천 원 근처에서는 확실히 일단 50% 그리고 50%씩 일단 비중 좀 축소해서 가자. 근데 이게 만약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물린 거라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리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면 뭐 먹는 코로나 약이 일단 임상 3상까지 일단 보겠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본다면 사실상 아직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재료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물려 있으니까 저로서는 보수적으로 탈출의 의미를 일단 상승한다면 탈출의 의미를 먼저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4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무슨 뉴스가 하나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 뉴스를 쫑긋하면서 잘 체크하시면서 요 포인트만 잘 노려주신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재료는 남아 있지만 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탈출의 의미를 최소한 50% 정도는 갖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이 한국 BNC가 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도 8% 상승을 하면서 많은 상승폭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그래도 매수가가 워낙에 높아서 네, 대응을 또 잘 하셔야 되는데 자세한 상담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88,000원일 것 같습니다. 88,000원. 비중은 10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77,800원에 마무리가 된 삼성전자입니다. 0.2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삼성전자입니다. 장중에는 78,5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네요. 비중이 100%. 삼성전자만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겠죠. 매수가가 88,000원. 많이들 또 가지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88,000원. 잠깐만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88,000원이면 네. 올 1월 달에 일단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1월 달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차라리 만약에 더 빨리 일단 상담을 주셨다면 차라리 7만 원대 좀 더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인데 들어오고 현재는 일단 이미 100%이기 때문에 더 이상 100%는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말고 다른 게 살 게 없다라고 판단되고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로서는 일단 100%라고 하면 아마도 일단 저항 주는 수 있는 자리가 84,000원과 86,000원대인데 거기서라도 참 20%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고 좀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현금이 더 있다면 저로서는 7만 원대 더 사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지금 이미 현금이 없어서 일단 그냥 그대로 유지 중이라면 이 종목은 그냥 끝까지 그냥 들고 가시기 맞고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8만 5천 원이나 8만 4천 원 근처에는 20% 정도만 정리를 해서 약간 손해보고 그래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7만 원과 7만 5천 원대 다시 비중을 담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다 아는 종목이라서 사실상 길게 얘기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짧게 얘기하자면 요 정도가 일단 맞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도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88,000원 매수가였고요. 비중 100%였는데 정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박셀바이오에 대한 종목 상담이네요. 매수가는 10만 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 가운데 네, 오늘의 종가 상황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6.77%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박셀바이오가 69,100원 선에서 49,70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네요. 오늘의 종가는 56,60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최근 74,900원 선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매수가 10만 원 어떻게 대응할까요? 비중이 20%네요. 네, 매수가 10만 원이면 분명히 이분께서 한번 수익이거나 9만 원까지 한번 왔을 텐데 지금 사실 상담 시간이 좀 많이 늦어버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위태위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제 상담을 주셨으면 제가 좀 명쾌한 답을 드릴 텐데
지금 상황은 이미 오늘 그 뭐랄까 52,000원대 일단 지지대까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일단 더 이상 추가도 하지 마시고요. 만약 이 종목을 좀 미련을 갖고 싶다면 아마도 일단 나중에 한번 7만 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감하게 만약에 7만 원이나 7만 5천 원까지 온다면 가감하게 일단 50% 정도 비중을 좀 아무리 그 진짜 뭐 아니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제약주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일단 7만 3천 원이나 7만 원대 저항 준다면 50% 정리하는 걸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유 자체는 일단 뻔히 일단 알겠지만 지금 제약회사라는 게 보통 이제 영업적인 이익이 일단 별로 없는 데다가 한번 급등하면 좀 사실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제약주인데도 그러면서 일단 무너질 때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일단 타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도 안 되면서 계속해서 일단 물려 있는 시간도 오래되면서 나중에 조금 진짜 정말 최악의 경우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 보시면요. 이렇게 일단 보십시오, 시청자님. 네, 살펴보도록 하죠. 박세바이오 차트 살펴봐 우선 주고 시청자님은 여기 검은선 라인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선 라인 일단 120선 이평선인데요. 일단 이걸 깨트리면서 일단 차트 역배열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일단 저항 주면 계속 팔고 원래 이게 좋은 종목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올라오면 팔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사서 또 저항 주면 팔고 이렇게 팔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사서 이렇게 저항 때 주면 팔고 또 여기서 매수해서 저항 때 주면 여기다 팔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도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7만 원이나 7만 3천 원 온다면 가감하게 50% 정리가 나을 것 같아요. 추가 진입은 일단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은 대응만 잘하자. 그러니까 올라오면 7만 원 손절해 버리십시오. 차라리. 그리고 나서 차라리 올라가면 그냥 가져가시고 다시 만약에 5만 원까지 내려올 걸 대비해서 익절하신 만큼 산다면 다시 5만 원이나 5만 2천 원대 다시 매수 삼고 이렇게 컨트롤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말 것. 예. 네, 박세바이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예. 넷게임즈입니다.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비중은 3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넷게임즈 17,700원에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3%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었지만 장 막판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넷게임즈 비중 30%, 매수가는 2만 원. 최근에 11월 중순 부근께 22,0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던 넷게임즈입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요즘 제약바이오처럼 이제 핫하긴 한데 사실상 넷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한번 수급적인 면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처럼 정말 50% 100% 많이면 몇백 프로까지 수익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네. 그래도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선 영업적인 이익면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만한 근거가 있고 테마도 일단 확인해 봤더니 뭐 모바일 게임 스마트 그리고 일단 그래프톤 관련주로 일단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재료는 그러니까 재료는 남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적인 진입과 기술적인 저항대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아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도 노란 톡방에서 그리고 일단 방송 중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주식과 필살기 시간을 일단 한번 보셨다면 이렇게 일단 확인한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내려왔을 때 비중을 좀 더 15,000원과 14,000원대 담을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왔으니까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모르겠지만 중단기 정도로 간다면 현재는 2만 원대 근처에서 한번 정리를 50% 정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2만 원대 초반에 일단 50% 정리한다고 해서 더 이상 못 가느냐 이건 아니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올라갔다가 눌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우상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3,000원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000원대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19,000원, 2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거의 그 25% 이상 몇 프로죠? 30%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이 미래 잠재성은 있지만 30%를 일단 컨트롤까지 해준다면 상당히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러면 21,000원까지 갔다가 15,000원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은색 라인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본다면 지금은 내일 당장이라도 만약에 2만 원이나 2만 1,000원대에서 저항을 주면 그때는 비중을 50% 정도 줄여주고 다시 만약에 오늘 2만 원대 팔았다면 오늘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보시면 일단 오늘 11% 정도 올랐다가 다시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이 가격을 알았다면 2만 원대에 만약에 50% 정도 던져주고 다시 또 매수를 해줘서 17,000원에 샀다면 지금 아마도 평균 단가는 아마도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 될 거거든요. 그럼 내일 또 다시 2만 원대 저항 주면 또 정리해주고 다시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비중은 늘리지 말고 그 비중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여유 있게 이 종목을 컨트롤하지 않을까.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좀 괜찮은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넷게임즈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차트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넷게임즈가 넥슨GT랑 합병을 하면서 오늘 넥슨GT도 좀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또 기초가 또 주목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종 메디컬입니다. 매수가는 6,0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7,6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수가를 잘 잡으셨네요.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이시고 오늘 4.6% 하락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7,990원 선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매수가 6,000원이고요. 최근에 9,650원 선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네요. 오미크론 변이 속에서 이 세종 메디칼이 좀 수혜주로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현재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매수가 6,0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질문 주신 시청자님 일단 이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저는 일단 엄청나게 이제 미래에 1, 2년까지 일단 보는 건 아니고요. 중단기적으로 일단 한두 달 안에 일단 그 정도의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 점을 일단 이해하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일단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 지난 고점에 한번 차트로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8,600원이 전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고점에 돌파됐다가 현재는 12월 14일 날 또 돌파했다가 무너지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한번 제가 9,000원 돌파 후 만약에 밀리면 좀 50%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은 만약에 6,000원이니까 내일이라도 조금 상승을 해준다면 저는 일단 8,600원 넘지 못한다면 거기서 일단 이익절을 50% 정도나 올청산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막말 진짜 만일 내일 익절을 했는데 오미크론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뭐 어떤 강력한 테마를 얻었다. 그때는 10,000원에 사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일단 명심하시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오면 수익을 좀 실현해 주자. 요것만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8,600원과 9,000원에 익절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넘어가서 10,000원 돌파됐잖아요. 그때부터 차라리 10,000원과 9,000원 사이의 비중을 좀 조금씩 하면서 다시 사도 됩니다. 근데 이제 웬만하면 지금은 좀 비중을 줄여주면서 이익 실현을 좀 해가고 다시 5,000원과 6,000원대 내려온다면 그때 좀 사 모아 보시면 어떻겠느냐. 이 종목을 만약에 끝까지 가져가실 종목이라면 그렇게 컨트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요. 넥슨GT입니다. 매수가는 21,0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7,9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도 넥슨GT 장 막판에 확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19,600원에서
950원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넥슨GT 최근의 흐름 살펴보면요. 13,300원을 횡보하다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12월 10일 부근에 급등세 나타냈고 그 이후로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넥슨GT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저 가격에 사셨다면 오늘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일단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일단 가셨을 것 같아요. 현재 일단 21,000원이 네네. 매수가인데 그러면 오늘 일단 사기가 좀 네, 그러면 네. 일단 어저께나 어제. 그저께 일단 어떤 기사라든가 어떤 네. 이런 걸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안타깝긴 한데 현재 비중이 15%니까 저는 조금 비중이 15%는 조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내일이라도 2만 원과 2만 500원까지 온다면 그때는 일단 75% 정도, 70% 정도 전량까지는 모르도 그 정도 익절 하시면 5%만 남을 거예요, 비중이. 그러면 일단 어차피 이 종목이 재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그 정도만 가져가시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16,000원과 15,000원 사이에 5% 그리고 일단 13,000원 사이에 비중 5% 그래서 일단 15%까지 만들면 평균 단가가 아마 15,000원과 16,500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정도라면 뭔가 해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께서도 자 일단 요렇게 지난번 주식을 필살기에 배웠던 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일단 체크를 한다면 여기서 일단 눌린다면 현재 17,000원까지 일단 눌렸던 게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23% 밑에 38% 지점이고 그다음 눌릴 수 있는 가격은 아무래도 일단 16,000원 그리고 1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16,000원과 15,000원대부터 추가 진입해주고 그다음은 여기 12,000원 근처에서 추가 진입을 일단 분산해서 총 토탈 15%의 지금 비중을 가격대만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청자께서도 올라가서 21,000원 넘지 못한다면 2만 원과 2만 5천 원 사이는 무조건 75% 정도나 70% 정도 줄여주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영원히 끝까지 가져가. 대신 떨어지면 15,000원과 12,000원대에 비중 줄인 만큼 담자. 이렇게 가시면 평균 단가도 좀 떨어지면서 수익을 내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시인을 담을 때는 이렇게 보조 시그널을 이용해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60분인데 10분과 30분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추가로 담을 때 60분 봉을 이용해서 네. 담아달라라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네. 10분 그리고 30분, 60분 봉 중에 10분 봉부터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10분 봉 지금 같은 경우는 보조 시그널 이렇게 바닥권을 주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담아준다면 여유 있게 한 번에 무리해서 안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담아준다면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위쪽 아래쪽 보조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를 담아줄 때 한 호가에 들어가지 마시고 5호가에 깔면서 들어가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 더 싼 가격에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좀 효과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넥슨GT에 대한 자세한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1부 상담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은 2부에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